안녕하세요. 생계형 직장인 이현석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오늘의 출장지는 간만의 해외 출장으로 아프리카 세네갈입니다. 우와 진정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세네갈은 앞서 어선의 오행물을 어창에 넣고 냉동하기 위한 냉동계의 고장으로 출장 가서 영상을 만들어 올렸던 출장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냉동기 등 어선 기계 장치의 손상 때문이 아니라 앞서와 다른 어선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상 상태의 확인을 위해 또 세네갈로 출장 가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먼저 세네갈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세네갈은 지도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아프리카 중서부의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나라로 어업 자원이 풍부하여 한국 수산회사 몇 군데가 진출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세네갈산 갈치는 한국에서 제법 유명했었죠. 한국인의 갈치에 대한 무한 사랑에 갈치의 몸값이 갈수록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네갈산 갈치를 수입해서 시장 수요를 충족했는데 그나마도 중국인들이 세네갈에서 갈치 조업 및 수입을 시작하다 보니 세네갈 갈치도 너무 비싸져서 지금은 베네수엘라로 갈치 주요 수입국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갈치 한국에서 비싸도 너무 비싸긴 하죠. 제주 유명 식당의 갈치구이나 갈치조림의 가격은 제 쥐꼬리만한 월급을 더욱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만드는 마법을 보여주시죠. 세네갈 갈치 이야기는 앞선 영상에서 많이 다루었기에 참고하시고 아프리카 연안을 포함한 대서양에서는 한국 원양어업이 활발하게 조업 및 활동했었고 스페인령 라스팔마스의 어업기지를 포함해서 세네갈 다카르, 기니의 코나크리, 코트 디아부르의 아비장 등에서 많은 한국 원양 어선들이 조업을 했었으나 현재는 각국의 자국 어업자원 보호 정책이나 쿼터 제도 등으로 철수하고 몇몇 업체만 남아 조업을 유지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그쪽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소위 해적이 아직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라 해적에게 잡힐 경우 어획물이나 배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인질로 잡혀 소위 몸값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근래에 서아프리카 부근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연료를 공급하는 한국 모 선사의 급유선 한 척이 코트 디아부르 인근 해상에서 해적들의 피납 및 억류되어 당시 어선에 공급하기 위해 배에 싣고 있던 연료유 대략 3,000톤 정도를 탈취당하고 풀려난 사고가 있었으며 다행히 해적들이 화물만 탈취해 가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즉 여러 불편함에 더해 해적이라는 악조건까지 추가한 상태이네요. 그래도 우리 함께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세네갈로 가보실까요? 간만에 인천공항 가는 공항철도 타러 서울역에 왔습니다. 비록 날씨가 무척 춥고 업무 출장이긴 하지만 비행기 타러 그것도 해외로 나가는 길은 언제나 설레임이 가득한 일인 듯 합니다.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를 타면 중간 정차역 없이 바로 인천공항까지 가는 급행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급행열차가 공항 리무진보다 저렴하고 소요시간도 40분 정도로 빠르고 여행객도 별로 없어서 인천공항 갈 때면 서울역 급행공항철도를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역시 자리가 매우 여유롭습니다. 다소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코로나 영향으로 아직 항공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이유도 있는 듯 합니다. 지하철이 일단 출발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오래간만이긴 한데 다들 여전하시네요. 앞선 세네갈 출장 시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비행기를 환승하여 세네갈로 갔고 이 경로가 환승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파리 노선 항공편이 줄어들어 두바이에서 환승하는 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두바이는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 건설된 유명한 도시죠. 잠깐 두바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밤 11시 50분 출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온 지금이 밤 10시가 넘는 시간이라 사람도 별로 없고 확실히 공항이 한가합니다. 근데 이게 늦은 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항공사 부스마다 닫힌 곳이 많고 열린 곳도 대기 없이 발권 가능하네요. 밤 11시 50분에 두바이 가는 에미레이트 비행기는 예전에도 타본 기억이 있는데 두바이가 다른 중동 국가 혹은 유럽이나 아프리카가 최종 목적지인 승객들이 많이 경유하는 공항인 듯 합니다. 밤 비행기는 싫긴 하지만 비행기에서 답답하니 할 것도 없는데 이것도 저것도 못할 거면 차라리 밤 비행기가 낫겠다 싶기도 하네요. 발권 후 바로 탑승 구역으로 들어가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에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면세점 무척 오래간만에 뵙기는 한데 근래 달러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면세품 가격도 비싸진 것 같네요. 두바이 가는 에미레이트 항공기 탑승구로 이동하고 비행기가 보이는데 에어버스의 A380이 등치가 크기는 정말 큽니다. 바로 탑승하고 다행히 승객들이 아주 많지도 않고 비행기가 워낙 커서 그런 건지 공간 여유도 있는 것 같고 기내 비행 환경이 비교적 우호적입니다. 이 비행기는 복층인데 2층은 모두 비즈니스석이거나 1등석인가 보네요. 일단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은 막혀 있고 저 위 계단 가운데 딱 봐도 비싸게 보이는 술이 진열되어 있는 바가 위험있게 아래를 내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의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고테어 비즈니스석을 탈 필요까지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륙 후 누구나 기대하는 기내식이 나왔고 찜닭인 것 같은데 먹을만 하네요. 여러 곁들임 음식도 괜찮았고 김치도 챙겨주는데 김치 맛은 좀 단 것 같아서 호불호가 있을 듯 합니다. 식사 후 비행기 내 소등하고 본격적인 비행이 시작되나 본데 비행기에서 잠 잘 자는 사람들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정말 대충 사는 인간인데 비행기에서는 잠 못 들어서 항상 어슬렁거리며 방황하네요. 두바이가 한국보다 5시간 늦는데 새벽 5시 두바이 도착이면 00시 한국 출발 기준으로 거의 10시간 정도 걸리네요. 멀긴 멉니다. 어쨌든 시간은 가네요. 어느새 두바이에 도착하고 환승을 위해 세네갈 가는 비행기 탑승구로 이동합니다. 두바이야 뭐 워낙 유명한 곳이고 두바이 면세점도 유명하죠.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 버거집 여기에도 계시네요. 세네갈 가는 비행기 탑승구로 이동했는데 여기서부터는 한국 사람은 아예 없고 일부 보이는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인들입니다. 바로 탑승합니다. 기내가 자리를 찾는 승객들로 복잡한데 확실히 딱 봐도 중동이나 아프리카 사람 느낌의 이슬람인들로 보입니다. 그래도 승객들이 아주 많진 않아 비행 여건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오믈렛인가요? 기내식으로 나왔는데 나름 먹을만 합니다. 한국인 승객은 거의 없을 듯한데 한국 영화나 컨텐츠들이 제법 있네요. 두바이에서 세네갈도 무척 멉니다. 특히 기니의 코나크리를 경유해서 비행기 타는 시간은 인천에서 두바이 가는 것보다 더 걸리네요. 너무나 힘든데 마침 자리 여유도 있고 해서 그냥 뻗었습니다.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느새 기니의 코나크리에 도착해서 일부 승객들이 내립니다. 저도 대기 시간만이라도 잠시 내리고 싶었는데 여기가 목적지인 승객들만 내릴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기내에 대기합니다. 대기 시간 동안 기내 청소도 하고 다시 정리하시네요. 기니에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중국인들은 제법 많다는데 특히 이 나라가 알루미늄의 원료인 보크사이트가 많이 생산되어 중국인들이 광산을 많이 운영한다고 하네요. 세네갈로 갈 새로운 승객들이 탑승하고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기니에서 세네갈까지는 금방이긴 한데 이륙 후 곧 식사가 제공됩니다. 소위 알량미에 소고기 덮밥 같은 건가 본데 맛은 뭐 그냥저냥. 완전 낮 비행인데 곧 세네갈에 도착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네요. 세네갈은 프랑스 식민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이슬람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라 합니다. 기독교도 조금 있다고 하는 걸 보니 종교의 자유는 잘 보장된 나라인가 봅니다. 드디어 세네갈 다카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이 오후 5시이니 한국에서 여기까지 대략 28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세네갈에서의 일 이야기와 세네갈 구경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